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부유층들이 벌이고 있는 과시행위에 대한 소식 들어보셨나요? 자, 먼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상하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일부 상하이 부유층 2세들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고급 스포츠카와 슈퍼카를 몰고 거리로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우캉로라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이곳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고 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롤스로이스 같은 초호화 차량들이 줄지어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1세기에 이런 식의 과시가 아직도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국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행위가 단순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유층 2세들이 SNS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요. 심지어 24시간 교대 근무 스케줄까지 짜서 계속해서 과시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그저 우스워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비싼 차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또 다른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나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죠. 우리가 그렇게 사치품에 관심 많은 줄 아나 봐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과시행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부 중국인들은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창피하다. 우리나라 이미지를 망치는 행동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나?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면 부자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건 오히려 속물만 드러낼 뿐이다. 진정한 부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중국 내에서도 이런 과시 행위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몇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첫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부를 대하는 태도나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은 종종 이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부를 얻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과시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중국의 독특한 체면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면자라고 하는 체면 문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면자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과도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 문화인류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외국인들 앞에서 자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해요.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셜미디어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특히 부유층 2세들은 SNS에서 인생샷을 올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한 미디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종종 과시의 장이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 그렇죠. 이번 사건도 그런 SNS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이런 분석들을 들어보면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의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행동이 과연 중국에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를 끼칩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관광은 국가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과시행위는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에요.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중국 정부도 이런 행위를 자제하라고 나섰다고 해요. 상하이시 정부는 성명을 내고 관광객을 환대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행위는 삼가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는 이런 행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해요. 어떤 나라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 부유층의 행동을 보고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혹시 무의식 중에 이런 식의 과시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셋째, 진정한 국가의 힘은 이런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성숙한 시민의식, 높은 문화 수준, 사회적 신뢰 같은 것들이 진정한 나라의 힘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가 자랑스럽습니다. 과시행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우스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신감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참,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근 소식들을 빠르게 만나보세요.